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0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치수기입 요소의 명칭에 대해 알아보고 선형 치수기입과 원형 치수기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기입 요소에는 치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객체가 있고 양옆에 세로 방향의 치수 보조선이 있습니다. 가로 형태의 치수선이 있으며 치수선 위에는 문자가 있는데요. 이 문자는 치수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치수선의 양쪽 옆에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치수 기입 시 물어보는 메시지는 치수 보조선의 위치와 치수선의 위치를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치수 보조선은 양 옆에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은 4가지 방법을 통해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치수 관련 명령어 전체를 명령 라인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형 치수 기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형태나 세로 형태로 되어 있는 객체에 치수를 입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명령 라인에 dimLiner라는 명령 전체를 입력을 하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지정하거나 객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를 지정을 하면 다시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도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하게 되면 가상의 치수선이 나타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여러 옵션 중 필요한 옵션을 선택을 해 치수 기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명령 라인에 dim을 입력한 후 치수 관련 단축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울어져 있는 객체를 치수 기입할 때 사용하는 얼라인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라인 명령 프롬프트에 dim을 입력하면 치수 기입 모드로 바뀌는데요. 명령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고 치수라고 해서 치수 프롬프트, 치수 라인으로 바뀌게 돼요. 사용하고 싶은 명령어의 앞에서부터 세 글자를 이용해 단축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얼라인드는 ali 단축 명령을 사용해 치수 기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렬 치수 기입의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 마지막으로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면 정렬 명령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기 전에 필요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문자를 다시 수정하고 싶다면 옵션 T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새 치수 문자를 입력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 필요한 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 치수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기울어져 있는 객체의 치수 기입을 할 때는 정렬 치수 기입을 사용해야 정확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치수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화면에 메뉴 막대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 접근 막대 드롭다운을 누르고 메뉴 막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혹은 명령 라인에 메뉴 바를 입력하고 2를 눌러 메뉴 막대를 표시하고 치수 메뉴를 이용해 여러 가지 치수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리본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치수 패널을 이용을 해 아이콘과 함께 여러 가지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본을 이용한 치수 기입은 홈 탭과 주석 탭에서 치수 기입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원형의 반지름을 치수 기입하기 위해 반지름을 표시할 수 있는 R은 자동으로 기입이 되어 원을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에서 필요한 호나 원을 아이콘을 이용해 가상의 치수 문자가 나오는데요. 그때 치수선의 위치를 또는 원을 선택을 하고 치수선의 위치를 클릭을 하면 지름 치수 기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름 치수 기입은 파이와 그리고 숫자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간혹 문자 스타일, 문자체에 의해서 파이 표시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문자 스타일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 문자 스타일에 글자체를 변경을 해 파이 모양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퍼티스 특성 창에 직접 %%C 얼마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AD 명령 중에는 사용하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키보드로 옵션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의 축척을 조절하듯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축척을 조절할 수 있어요. 명령 라인에 dim 스케일을 입력을 하고 새 축척 값을 입력해 새로운 축척으로 치수 기입할 수 있습니다. dim 스케일 이전의 값은 새로운 축척으로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축척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명령 프롬프트에 dim을 입력하고 다시 치수 프롬프트에 upd를 선택해 주세요. 객체 선택에 all, 모든 객체를 선택을 해주면 새로운 축척으로 선택한 객체의 치수가 완성됩니다. 리본 주석 탭의 치수 패널, 신속 치수 아이콘을 이용해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딤을 이용해 선택된 객체로부터 치수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기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아래쪽 사각형에 입력을 하고 치수 기입 라이너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객체를 선택을 하는데요. 방법 중 객체를 선택을 할 때 명령 라인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치수 기입만 선택을 명령 라인에 dim 라이너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선택이 모두 다 끝나면 첫 번째 치수선의 위치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치수선의 위치를 입력을 하면 선택을 해주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도 끝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아직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진 않았는데 화면상에 가상으로 치수선이 나타나죠. 치수선의 위치는 마우스를 클릭해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부분 치수 기입도 dim 라이너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보조선 원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원점을 지정하지 않고 객체를 선택을 하기 위해 엔터를 한번 눌러주세요. 객체 선택 메시지와 함께 치수 기입할 객체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양쪽 끝에 치수 보조선이 나타나고 가상의 치수선이 보이시죠? 치수선의 위치를 마우스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보이는 값은 60인데 60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강제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문자를 다르게 입력하기 위해 옵션 T를 선택을 하고 값은 50으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을 해 라이너 명령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메뉴 막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신속 접근 막대 드롭다운을 누르고 메뉴 막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는 위쪽으로, 세 번째 방법 치수 메뉴를 아래쪽으로 지정을 하고 치수 메뉴를 클릭하면 위치를 여러 가지 치수 명령이 나와요. 치수 문자가 나오는데요. 치수 기입을 이때 엔터를 눌러 정렬 치수 기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부분은 정렬 치수 기입, 얼라인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의 치수 기입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인 명령 라인에 dim을 입력을 하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명령 라인에 dim을 입력하면 치수 부분이 나오는데요. 치수에 ALI만 입력을 해주세요. 치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치수 메뉴에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고 객체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또한 주석 탭에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고 다시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번엔 명령 라인에 dim을 입력하고 주석 탭의 치수 라인에 기입하는 많은 명령을 입력해주세요. 홈 탭도 객체 선택에 모두 ALL 5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치수 기입을 이용해 모든 치수가 업데이트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은요. 파이가 표시돼야 하는 부분에 네모 모양이 나와 있어요. 글자 채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치수 기입은 반지름이라는 표시 R이 자동으로 같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치수 명령을 축척이 한 번 더 작아서 사용하도록 잘 안 보여요. 하겠습니다. 빔 스케일을 이용해 축척을 2배 정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 치수기 파이가 기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됐던 치수를 좀 지워주고요. 신속 치수 기입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치수 메뉴에 신속 치수를 선택을 하고 호와 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한 후에 엔터. 치수선의 위치를 클릭을 하면 호와 원 둘 다 치수 기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신속 치수 기입. 이번에는 가로선을 치수 기입하려고 그래요. 세로선을.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다시 세로선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마우스로 치수선의 위치를 물어보는데요.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치수선을 정하면 아래쪽과 위쪽에 동시에 치수가 기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꼴 글자체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파이 기호는 문자 스타일을 이용을 해 바꾸는 방법과 특성창을 이용해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17강 실습 예제로 치수선을 기계 도면을 그려볼 텐데요. 특성창을 이용해 도면의 바꿔보도록 용지 크기는 하겠습니다. A4로 변경시켜 주시고요. 아래쪽 도면층 문자 부분이 레이어를 더 잘 이용해 보이게 하기 도면의 위해 색상과 나머지 부분을 선의 종류를 닫아주시고요. 바꾸도록 할게요. 문자의 측정 오늘 단위가 배운 60으로 선형 되어 치수 있는데요. 기입과 원형 문자를 치수 기입을 재실습해 작성하기 보도록 위해 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을 클릭을 하고 새로 만들기를 C, 통해 60을 템플릿을 하나 입력해 주세요. 불러오고 A4 사이즈로 원래 값 측정 도면의 단위가 한계를 60이지만 조정해 보도록 문자를 하겠습니다. 재작성한 게 리미트 0,0에 60이어서 파이 기호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엔 문자 스타일을 바꿔보도록 하죠. 파일은 탭에 명령 주석을 라인에 누르고 아이를 입력하거나 완성이라는 자료를 이름의 삽입을 삽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스타일이 아리얼로 되어 찾아보기에 있는데요. 아리얼 말고 17강 명령 다른 연습을 글자체를 선택을 사용할게요. 하고 열기를 누르도록 인서트 하겠습니다. 다른 삽입 명령을 확인 통해 로만 명령 명령 삽입 파일을 로만 팁이 있는데요. 필요 없는 부분을 캐드에서 삽입하도록 닫에 하겠습니다. 주어지는 글자체예요. 0,0을 기준으로 R5로 시작하니까 R도 R도 입력해 주세요. 0,0으로 올 수 그러면 있도록 아래쪽에 보시면 점을 지정해 주시면 컴파스 되겠습니다. 모양의 로만 C, 로만 D, 로만 S, 인서트된 로만 T가 객체는 있어요. 전체가 자, 하나의 여기에 객체로 로만 만들어져 S, 있어요. 심플릭을 불필요한 이용해 이 단순한 부분은 글자체를 삭제를 사용할 수 해야 있고 분해 명령을 로만 이용해 T를 이용해 블럭을 이런 분해하고 로마체를 필요 없는 사용하거나 부분은 지워서 로만 D, 윤곽선만 로만 C를 사용하도록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좀 더 두껍게 명령 사용할 수가 프롬프트에 있습니다. X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글자체는 패널의 로만 S로 S로 선택을 하시면 간단한 돼요. 심플한 글자체로 객체가 바꿔주도록 분해가 됐어요. 하고요. 그리고 현재로 설정을 해줄 수 객체 있도록 중에 해주세요.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닫기를 삭제하도록 눌러보시면 하겠습니다. 글자체가 바뀌고 글자체가 바뀌면서 필요한 레이어 도면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라인에 레이어를 입력을 해도 되고 아이콘을 선택을 해도 되겠죠.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은 중심선이라는 이름과 숨은선이라는 이름을 넣어주세요. 다시 하나 더 숨은선이라는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선과 해칭도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도면 객체는 이 바깥쪽 외형선과 그리고 이 삼각형 부분이 도면 객체로 들어왔는데요. 0번 레이어로 명령 연습 도면의 크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리미트 다 명령을 이용을 하고 삼각형과 해칭은 0,0의 현재 값이 이 다각형만 210 A4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하겠습니다. 우리 실습 도면의 윤곽선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면의 크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윈도우로 선택을 하셔야 걸쳐지지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도면 객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트림, 자르기를 통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셋 다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를 객체를 선택을 하는데요. 두 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자를 부분도 두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교차되고 있는 부분을 잘라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선을 이용해 중심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중간점에서 바깥쪽까지 클릭, 그리고 그립을 이용해 바깥쪽으로 약간 더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객체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끌어당겨서 완성해 보도록 하죠. 중심선만 좀 더 앞으로 끌어당기고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R16이니까 반지름 16짜리 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중심점과 반지름을 이용해 근처점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상에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 선상에 있는 마우스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점을 클릭하고 반지름값 16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시 바깥쪽에 있는 원은 반지름 40이에요. 중심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객체 스냅에 중심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중심점을 설정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반지름 40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원은 반지름 50, 반지름 60인데요. 여기는 원을 그리지 말고 옵셋 간격이 10이니까 10만큼 옵셋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5를 입력을 해서 옵셋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간격 값은 10으로 원을 선택을 해서 현재 도면층 0번에 렉탱글 사각형을 이용을 해 왼쪽 도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지름 사각형이 3개가 필요한데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들 텐데요. 18에 원을 그리면서 반지름에서 그리고 10에 80인 렉탱글이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을 이용해 줄여보도록 반지름 3점에 있는 점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그립을 현재 신축 줄이거나 줄이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을 18,12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15로 줄일 수 있습니다. 8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리건을 입력을 하고 면의 수 모두 다 중간으로 원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니까요. 동그라미가 나오면 클릭해주세요. 다시 긴 내접에 클릭, 중간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반지름은 교차점으로 그대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도 중간점을 선택을 원의 하고 중심으로 사용할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도록 4분점에서 좀 더 길게 270도 방향으로 그려주시고요. 다시 그립을 이용해 바깥으로 연장을 시켜주세요. 도면층 레이어에 중심선은 붉은색, 빨간색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상선은 초록색으로 선택, 숨은 선은 노란색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도 불러오도록 하죠. 중심선 선택을 해주시고요. 센터, 선을 모두 불러오도록 하죠. H를 눌러서 히든, 가상선은 팬텀이라는 값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PH를 입력을 하고 팬텀 2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심선을 선택을 했으니까요. 센터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숨은 선은 히든, 가상선은 2점세선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선 모두가 다 완성이 됐으면 0번 레이어는 선 가중치를 0.3으로 해주기로 했으니까요. 선 가중치는 0.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선 가중치 표시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중심선은 모두 선택을 해서 중심선이라는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불필요한 부분은 트림을 이용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을 선택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크로싱, 걸치기 선택을 통해 자르도록 할게요. 초록색 부분은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뒤에 있는 60인 형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숨은 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60인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같은 도면이에요. 지름이 60이고 반지름이 30이죠. 원을 이용해 중심으로부터 30인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은 숨은 선으로 작은 원들은 4분점에 복사를 하고 숨은 선의 반지름 18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으로 원을 선택을 하고 불필요한 단쪽 부분은 트림 자르기를 선택을 하고 절단 모서리로 세로선을 선택해 주세요. 복사를 하도록 불필요한 부분 자를 객체를 클릭을 해서 모양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형태는 오른쪽 선을 모두 끌어당겨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왼쪽에 있는 형태를 좀 더 가까이 끌어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릴 때 필요한 객체 스냅은 끝점과 수직이니까요. 불필요한 점들은 다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이용해 끝점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다시 원의 끝점에서 선의 수직으로 원의 끝점에서 선의 수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점들은 전부 다 다시 그립을 이용을 해서 선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은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 명령 미러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가운데 사각형으로 잘린 부분도 선을 이용해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그립을 이용해 선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 원은 사각형에 내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상선으로 사용된 선이기 때문에요. 도면층은 가상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선분들은 대칭 명령 미러를 통해 반대쪽으로 미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선의 중간에서 다시 중간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돼야 하니까요. 요소들은 전부 숨은 선 도면층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무브를 이용해 적당히 배치를 시키고요. 불필요한 선분들은 브레이크를 이용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브레이크로 자르셔도 돼요. 안쪽 부분은 ANSI 31로 해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 팔레트를 선택을 하고요. ANSI 32를 선택을 해주세요. 점 선택을 하기 위해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엔터를 눌러 미리 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칭선은 해칭이라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었으니까요. 해칭이라는 도면층 레이어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고요. 동그란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 객체예요. 안쪽이 사각형으로 뚫려 있는 형태고요. 자, 중심 부분은 이 사각형 뚫린 부분에 선이 보일 테니까 선을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중간점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LCK를 이용해 선택을 하고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필요한 객체 스냅을 다시 잡아주도록 하죠. 이제 수직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중간점하고 원 부분, 중심점 정도 마우스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은 두께가 0.3으로 두껍고 레이어가 도면층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도면 객체가 아닌 치수 도면층으로 바꿔 약간 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치 명령을 사용해 안쪽을 솔리드 형태로 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객체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부터 그려지는 치수는 0번 도면층으로 들어가면서 0번 도면층 0.3mm의 굵기를 갖게 돼요.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요. 현재 도면을 치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치수 기입 값들은 객체들은 모두 치수라는 도면으로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와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를 선택을 하고 치수선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퀵 딤을 이용해 가로 치수 기입을 한 번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에 신속 치수를 선택을 하고 객체의 선을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엔터를 한번 눌러 치수선의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치수의 축척이 작으니까요. 딤 스케일 치수의 축척은 2로 크게 2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업데이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 업데이트 명령을 하고 이전에 기입했던 치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가장 바깥쪽에 끝점을 선택을 하고 다시 끝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해치가 있을 경우에는 끝점을 선택할 때 주의해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치수선의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해 선형 치수 기입을 완성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반지름 치수 기입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탭에 반지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지름 위치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 정도쯤으로 위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스냅이 잡히니까요. 객체 스냅이 잡히지 않도록 조절하시면 돼요. 다시 반지름 치수기. 완성된 도면은 선을 이용해 하고요. 양쪽으로 좀 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중심선으로 사용했던 원은 바깥쪽으로 좀 더 길게 나오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이랑 실습에서는 그립을 사용을 하다 보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도면을 완성하도록 옵셋을 이용해 이전 시간에 완성한 도면들도 많을 텐데요. 연장을 그 도면을 다시 연장시켜 주시고 연습해 보세요. 위치를 클릭해 주세요. 이 시간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모 6으로 나오니까요. 완성이 되는데요. 치수 레이어를 만들고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키 중에 아래쪽 방향키를 선택하셔도 되겠죠. 4 치수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C 6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치수선의 위치를 가중치가 0.3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값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상선의 색깔을 다시 빨간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가상선의 화면에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반지름의 변경해봤어요. 치수선의 위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가로 치수 기입과 세로 치수 기입, 선형 치수 기입이죠. 주석 탭에 치수 기입 선 중에 선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선형 치수기 끝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끝점을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치수선의 위치 클릭. 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휠 마우스를 이용해 점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끝점을 한 번 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선의 위치를 클릭. 이번에는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치수선의 위치를 잡아주세요.